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1월 3일 을사년 네. 프로님 뱀이죠. 네. 뱀해를 맞아갖고 예, 독자분들하고 모든 국민 여러분 모두 네. 무탈하시고 편안하고 건강하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에 네. 항공사고를 해갖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대참사가 발생해갖고 네. 제주 도민도 두 분이 계셔갖고 상당히 맞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 네. 그 희생자분들 그리고 생존자분들 모두 특히 생존자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생존자분도 그 고통을 네.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하시길 원하고 희생자분들 가시는 길에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유가족분들은 그 힘든 나날을 굳건히 버틸 수 있게 우리 네. 모두가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서두에 이렇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본인 소개는 좀 이따 하겠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네. 좀 한 말씀 하실 게 있다면 우선 정말 큰 충격과 슬픔을 저에게도 안겼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슬퍼했고 속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로 사고 희생자분들에게 마음 깊이 추모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지만 제가 이 마음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희생자분들하고 유가족분들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애도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모신 분은 보수의 품격, 보수의 목소리 정말 지금 국민의힘 젊은 여성 파워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인데 오연미 국민의힘 대학원인가요? 대학원입니다. 네. 대학생 위원장인가요? 대학원 위원장인가요? 어떻게 해야죠? 제가 대학원이 지금 휴학 중에 있는데 대학원이 휴학 중이어도 대학생 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위원장님이신 그 오연미 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하네. 보시면 워낙 미인이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본인 소개를 뭐 워낙 유명하시긴 하지만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생 위원장 된 오연미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원에 지금 대학원에 휴학 중에 있으면서 현재 좀 휴학기를 돌면서 제주도의 청년들을 위해 꿈과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장에 대한 뭐 역할이나 책임 네.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워낙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그 대학생 위원장 네. 책임과 역할 뭐 앞으로 뭐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20, 30대가 모여서 청년애들의 목소리를 대해서 목소리 내는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역할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더 나아가서 제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분석을 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저희 대학생위원회가 나가야 될 지향점은 제주도 내 청년들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지내면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하고 또한 본인 대한 역량 강화를 해서 도와주는 게 제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주도의 청년들이 타 지역에 떠나지 않고 제주도 내에서도 충분히 꿈과 미래를 그려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지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역시 젊은 피에서 그런지 말로 이 패기가 있고 여전히 활동도 진짜 역시 젊은 피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그 역동적이고요. 보시기엔 좀 호리호리 뭐 이런 것 같지만 아주
강인한 이 성격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 여성 파워, 솔직히 보수 쪽에 그 젊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많이 이끌고 있고 단단하게 조직을 만들고 있어갖고 네. 호평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어쨌든 국민의힘 청년 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오영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이제 반환점 돌았거든요. 반환점 훨씬 돌았죠. 예. 네. 젊은 보수의 시각, 청년에서 바라본 오영훈 도정 전반 그 반환점 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지사님이 22년 지방선거 때 내걸었던 5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와, 두 번째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세 번째는 15분 도시, 네 번째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마지막 5번째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등입니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 지사님이 강조하는 게 다음 게 미래로 빛나는 제주인데, 지금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미래만 논하기에는 현실이 팍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22년도에 다양한 10개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본격적으로 상장기업 본격화했습니다.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일자리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던가, 임금이 적다던가, 사업 구조가 불균형한다던가, 이런 전반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표출되어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기준 아직까지 16개 업소만 정해서 지금 지원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든지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고 하는지 청년들에게 미래 보장 제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리얼미터 24년 11월 월간 정례 전국 광역단체 평가조사에 따르면 직무수행 평가 17개 지자체 10위권에 밖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10위권 도지사 명단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고 정확하게 몇 순인지는 모르겠으나 17개 지자체 중 10위권 바뀌면 정말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시청자분들, 독자분들 아실 이렇게 지금 우현미 위원장께서 솔직히 어제 그 교통사고 당하다 보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방송 약속 지키느라고 이렇게 나와서 좀 가끔가다 좀 통증이 있는 모습이 좀 보여갖고 네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 어쨌든 청년 네.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예, 뭐 보수 정치에서 이렇게 네. 활동하고 계신데, 자 오영훈 지사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현미 위원장께서 보시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을 네. 청년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네. 우선은 지사님께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무조정실에서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지자체 대상으로 24년 청년 정책 종합평가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가 우수 지역을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가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 개선과 청년 정책 발굴, 청년 정책 홍보, 소통 등 통한 현장 체감도 향상, 청년 거버넌스 및 청년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참여의 제고, 청년 원탁회의와 청년 주권회의 운영 등 통한 청년 권익 개선에 기여하는 점들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주도 내 청년들은 아직까지도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어떠한 청년들의 정책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제주도 청년들은 청년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도 않고 실감도가 낮다고 다들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탁회의, 주권회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원탁회의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활동할 예정이고요. 예, 예. 여기서 정책 발굴을 하고 제안서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작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안 받았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걸 방지를 한다고 해서 하반기쯤에 네. 지사님하고 시국장님들 모여서 난상토의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예, 예. 각 그 분과에 속해 있는 분과장들이 어떠한 정책을 발굴하고 어떠한 정책을 제안을 하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네, 그거를 듣고 시국장님과 지사님이 앞으로 이 정책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만 하시고 말만 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보여주기식이란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저만 보여주는 시기라고 느끼지는 않고 거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 다 보여주는 시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저희 분과원분들하고 청년 복지 포인트 정책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1년간 열심히 공부도 하고 타시도에 다녀오면서 사례도 보고 열심히 연구를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기반을 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올 만한 예산에 근거하는 조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내면 복지 포인트가 사업이 실행이 되는지 그 조례도 찾아보고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하면서 조례까지 제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상토의 때 지사님 앞에서 얘기도 해보고 기획조정실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참 좋은 제도다 앞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뿐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도 않고 저희 제안서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속상한 이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자율 예산 3억이 있는데 그 3억을 가지고 직접 청년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3억의 예산입니다. 예. 실제로 그 3억을 가지고 제가 김장 나눔 행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예. 이 3억을 가지고 김장 나눔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5개의 행사를 선정을 해서 3억을 골고루 나눠줘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3억의 일부분 2천만 원을 받아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그중에 청년 모집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약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약간 의미가 있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흥미도도 유발시키는 것도 어렵고 이런 행사를 해봤자 자기들한테 이득이 취한 게 없다고 생각을 돌아오는 게 하니 없다. 네, 모집이 사실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행사 예산이 되게 조금만 예산이 집행된 거지 나머지는 4, 5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4, 5천 예산이 집행을 해서 모집 인원수가 예를 들면 100명이에요. 근데 100명을 모집도 채 안 되고 많아봤자 2, 30명. 5천만 원 예산을 집행해서 청년의 행사를 하는데 많아봤자 2, 30명을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 행사가 이 막대한 비용을 들으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허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제보 받아갖고 뭐 청년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갖고 가봤는데 네.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명, 25명? 맞습니다. 행사 자체는 굉장히 크고 부스도 여러 개 있는데 네네.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깜짝 놀란 게 도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나 느낄 정도로 이거 뭐 청년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이렇게 홍보가 안 되나 할 정도로 맞습니다. 예. 전혀 우리 언론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행사한다고.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모집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그 거대한 예산을 들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주도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탁회의나 주권위원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예산의 3억을 행사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을 투자를 해서 진짜 실현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의미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목소리마저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아, 돼서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말로만 뭐 청년들을 위한다는 뭐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인 얘기, 현장의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다르네요. 네, 엄청나게 다릅니다. 혹시 청년 단체에서 네. 청년분들이 의회하고 어떤 뭐 컨소시엄이나 뭐 이런 거 뭐 같이 뭐 조례를 위한 연구라든지 뭐 그런 거 안 하나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교육도 사전교육이라고 딱 1회를 봤는데 그게 정책 사업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내용만 교육을 받고요. 뭐 법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뭐 회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책을 제안을 하려고 하면 의회 연구원 분들을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몇몇 의원님들은 청년들하고 같이 막 컨소시엄도 구성해갖고 연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몇몇 의원분 뭐 그런 가근한 네. 이런 말씀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네. 단체니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의원님들은 신경 안 쓰나요? 몇몇 의원님들은 신경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신경 안 쓰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예. 제가 한번 그 의원님들 하고 청년 좀 챙기시라고 좀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도에 한번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또 도민 한 사람으로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시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청년의 목소리는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제주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고 어떻게 꿈을 그려 나갈 건지를 도와주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청년들이 제주도에 버티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민 또한 제주도가 너무 좋다고 왔는데 현실로는 일자리도 없고 임금도 되게 부족하고 약간 제주도 분들과 거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배타적 성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다시 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면 그거를 잘 기울여 주셔서 어떻게 방향성을 나갈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분 제가 간과했던 거지만 제가 이제부터 청년분들 특히 보수의 품격 뭐 보수뿐만 아니고 진보까지 제가 청년들 만나서 직접 현재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서 열심히 제가 도청에 계시는 그 청년 담당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위에 계시는 분들, 네. 위에 계시는 분들 지사님 비롯해갖고 막 기획실장님 다 보여주기식 하지 마십시오. 그 보도자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청년분들 얘기 좀 듣고 그분들 정책이 얼마 그 아이디어가 뛰어나십니까? 맞습니다. 좀 정책 좀 듣고 특히 의원님들 네. 선거 표시만 생각하지 말고 청년들을 위한 맞습니다. 진정으로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이 의원으로서 좀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끔한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의회에 가서 제가 의원님들 만나고 뭐 지사 만나고 할 때 따끔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